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뿌리는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전국에서 한재해 있거든요. 이 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제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진짜 어려워요. 반월공단, 시화공단, 남동공단 뭐 안 가봐도 불을 보도 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 럽보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공장에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 심지어 자물통으로 공장문이 꽉꽉 잠겨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5, 6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때도 제가 남동공단에 갈 일이 있어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그래도 지게차가 다니고 트럭이 다니고 사람의 왕래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그런 활기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예. 산업단지 공단에는요, 식당도 이 나름대로는 저녁에 불야성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거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출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재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1월까지도 떨어졌고요. 2월도 이대로 가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월도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수출이 떨어지면 모기업의 어떤 물량이 줄어드는 거고, 모기업의 물량이 줄어들면 하청업체는 당연히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요. 게다가 생산성은 또 어떻습니까?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요즘 제조업 생산성이라는 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저희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세금이 법인세가 오르고 이러면 생산성이라도 높아져서 그죠? 그 원가 인상분을 절감을 해줘야 되는데,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져서 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했어요. 20년 넘은 시설들이 절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산업단지를 정비를 하고 뭔가 새로움을 위해서 정부가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미진한 투자죠. 차라리 퍼주기식 투자하느니 국가산업단지에다가 더 투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그만큼 지금 국가산업단지는요, 3중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중고? 아니 4중고 5중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출 부진에, 생산성 저하에, 노후화에, 인력 부족 있죠. 인력 부족에,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영업 부진에, 뭐 따지면은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국가산업단지. 실제로 보면요, 국가산업단지는 수출에 대한 기본 핵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수출을 많이 하자. 예. 그러면서 제조업을 키우자. 이게 국가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3분기에 보면 누적 수출액이 2,624억 원이에요.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2018년 4분기에 992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도 그 정도 한다고, 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정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3,616억 달러입니다. 3,616억 달러. 4,000달러 선이 깨진 거죠. 2017년만 하더라도
전국 산업단지에서 수출한 그 실적은요. 4,223억 달러가 2017년도였어요. 2018년에는 4,052억 달러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3,616억 달러예요. 이렇게 되면 9년 만에 수출이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9년 만에 최저치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이러면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예요. 여기는 전체 수출액의 16%나 담당할 정도입니다. 16%. 작년 4분기 수출액이 144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144억 달러.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7%나 감소했습니다. 2017년에 656억 2,400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585억 9,800만 달러입니다. 그야말로 수출이 꽝꽝 하고 폭망한 거죠. 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가 이럴진데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곳은 이거보다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남동공단도 바늘공단도 시화공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산업단지 경쟁력의 지표라고 하는 생산실적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생산실적도. 예,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만 볼까요? 작년 3분기에 737조예요. 737조. 예. 2017년에는요. 2017년에 1066조였어요. 1066조. 2018년은 1056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작년 3분기에 산업단지 경쟁력 자체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업체들은 더 영세해졌습니다. 업체들은 작년 3분기 산업단지 전체 입주업체가 10만 1,784개예요. 10만 1,784개예요. 전년에 10만 786곳보다도 1,000곳이 더 늘었습니다. 1,000곳이. 그런데 여기에서요. 50인 미만 기업이 93%를 차지했어요. 93%. 생산 비중이 16.9%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제가 노후화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국가산업단지가 1212곳이에요. 그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가 447곳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산업단지 자체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야, 이제 국내 생산에는 한계점이 왔다. 여기서 더 이상 국내 생산이 가능할까?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이구동성입니다. 일반적인 이구동성.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죠. 주 52시간제 됐죠. 인건비 폭등. 인건비 폭등.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쪽 회사들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툭툭 떨어지죠. 게다가 인력난은 또 어떡합니까? 청년은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5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3D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하청업체들은요. 대부분 5년 단위로 원청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5년 단위로. 2018년에 원청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5년 동안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만 하더라도 16.4%죠. 2019년 10.9%죠. 올해 또 2.58%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30% 넘게 올랐는데 가격은 못 올리는 거예요. 원청업체하고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각종 세금은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세 많이 올랐죠. 예, 법인세 또 올랐죠. 그러니 기업이 버텨낼 수 있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게다가 제조업 중에 자동차 조선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조금 나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어때요? 르노삼성도, 한국 GM도, 쌍용차도 다 어렵죠. 게다가 1월에 지금 판매 쇼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아, 현대차까지 다 어려운 거예요. 기아, 현대차까지.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원청 하청에서 지금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경제, 조선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기업 경제가 나빠지고요. 여기에다가 기업 경제가 나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고 많이 나가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 제가 대한민국의 약한 3대 고리 말씀드렸죠. 자영업자, 고령자, 지역경제라고. 지금 자영업자, 고령자, 지역경제는요.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산업단지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받치고 있었단 말이다.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들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무너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은요. 대한민국의 저는 생명이자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이미 지나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융복하기의 핵심이잖아요. 예.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 도입해서 자율주행차 가구해야죠. 그래야지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제조업이 기반이 안 되고 제조업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미래 먹거리라는 게 지금 어렵게 생겼잖아요. 여기저기서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돌아볼 일입니다. 사실 앞으로 경기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울산 상공회의소에서요. 지역 내 제조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분기 대비해서 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72입니다. 72. 경기 실사지수 BSI라는 게 100이 기준이거든. 100이요.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거다는 이야기인데 72면요. 경기가 한참 안 좋은 데다가 6포인트나 더 떨어졌다고 하니까 더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여기에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아주 엉망이에요. 전분기 대비해서 40포인트나 추락했어요. 40포인트. 앞으로도 고전을 면치 못하다는 거예요. 현대나 기아차 중심으로는 뭐 자율주행차나 친환경차라고 해서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데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 기아차는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보다 준비는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수소자동차 하면서 수소경제하면서 현 정부가 얼마나 떠들렀고 거기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얼마나 호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많은 전기차 회사들 앞으로 쭉쭉쭉쭉 밀고 나갔거든요. 현대자동차 저는 주춤주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지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세계의 현대자동차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머물고 있다가 친환경차, 전기자동차에서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도 분발을 해야 돼요. 때문에 지금 업종별로 조사했을 때 자동차에 대한 경기 전망 지수가 40포인트나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이게 자동차가 이렇고 조선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주기를 다른 데다 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곳, 여기다가 퍼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미래 전략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잖아요. 미래 전략이 있는 곳, 미래 성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퍼주기, 막 퍼주기식 하지 말고, 마구 퍼주기식 하지 말고, 저는 미래에 우리 성장 전략이 있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 국가산업단지가 엄청 어려워지고 있습니다.